창건 50주년을 맞아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등 종단 대표들과 기념법회를 봉행한 통도사 미주포교당 뉴욕 원각사가 통도사 서울포교당 구룡사, 일산포교당 열애사와 승려복지 기금 등을 전달하며 종단 발전에 동참했습니다. 지난 6일 폐회한 조계종 제232회 중앙종회 정기회에서 종단과 사회 현안을 내용으로 강도 높은 종책 질의가 진행됐습니다. 특히 2027년 서울에서 개최되는 천주교회 세계 청년대회 대응 전략과 스님의 사후 개인 명의 재산을 종단에 귀속하는 문제 등이 관심을 모았습니다. 불교 발상지 인도가 세계 각국 불교 지도자와 전문가를 초청해 불교 발전과 역할을 모색한 데 이어 이번에는 아시아 불교 지도자들과 담론회장을 펼쳤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드루파디 무르무 인도 대통령이 참석하고 이 시대 불교의 역할을 천명하는 델리 선언도 발표해 의미를 더했는데요. 지난 6일까지 인도 델리에서 열린 제1회 아시아 불교 정상회의 주요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8일 금요일 BTN 뉴스를 시작합니다. 창건 50주년을 맞아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등 종단 대표들과 기념법회를 봉행한 통도사 미주포교당 뉴욕 원각사가 통도사 서울포교당 구룡사, 일산포교당 열애사와 승려복지 기금 등을 전달하며 종단 발전에 동참했습니다. 박성영 기자입니다. 창건 50주년을 맞은 뉴욕 원각사가 종단 승려복지 기금을 쾌척했습니다. 뉴욕에서 먼 길을 달려온 원각사 주지 지광 스님은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승려복지 기금 3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정대원의 신도회장과 신도들이 원각사 회주 정우 스님의 승려복지 필요성 설명회 감화를 받아 십시일반 모은 기금입니다. 지난달 원각사 창건 50주년 기념법회에 참가한 진우 스님은 원각사 신도들의 동참에 특별한 감사를 전했습니다. 미주에서는 아마 가장 중심적인 그런 도량 사찰이 아닌가 싶은데 많은 신도들과 더불어서 정우 권스님 모시고 이렇게 거룩한 50주년 기념식을 해서 너무 기분이 좋았고 아주 뿌듯했습니다. 지광 스님은 원각사 창건 50주년 행사에 진우 스님과 종회의원 스님들이 참가해줘 큰 힘이 됐다며 정우 스님의 권선과 함께 신도들의 동참이 컸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뉴욕 원각사 현재 신도회장을 맡고 계시는 정대원의 신도회장님께서 거의 대부분의 많은 승려복지 기금을 보시를 하셨습니다. 회주 스님께서 이번에 그 마음을 그렇게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 말씀 들으시고 지광 스님은 미국에는 티베트와 중국, 대만, 일본 등 전 세계 불교가 활동하고 있지만 공통 화두는 명상이라며 명상의 전성시대라고 표현했습니다. 원각사는 10여 년 전부터 명상센터 불사에 돌입해 현재 한국적 선명상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췄다며 앞으로도 현지인 포교를 지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우 스님이 회주로 있는 서울 구룡사와 일산 열애사도 승려복지와 종단 발전에 힘을 보탰습니다. 구룡사 주지 성륜 스님과 열애사 주지 각심 스님이 각 3천만 원을 진우 스님에게 전달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종단 불사에 마음을 내준 데 감사를 전하고 정우 스님에게도 감사 인사를 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지난 6일 폐회한 조계종 제232회 중앙종회 정기회에서 종단과 사회 현안을 내용으로 강도 높은 종책 질의가 진행됐습니다. 특히 2027년 서울에서 개최되는 천주교회 세계 청년대회 대응 전략과 스님의 사후 개인 명의 재산을 종단에 귀속하는 문제 등이 관심을 모았는데요. 치열했던 종책 질의 현장, 남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앙종의원 선강 스님이 2027 서울 세계 청년대회 대응 전략을 묻습니다. 지난해 8월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린 대회에는 150만 명이 모였는데 서울대엔 적게는 80만 명에서 100만 명이 될 것으로 한국 천주교계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교황 방안도 확실한데 이렇게 되면 우리 사회에 비칠 천주교 선교 파급이
상당할 것으로 선광 스님은 예상했습니다. 특정 종교단체에 직간접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1조 원 이상 추산된다며 종단과 불교계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천주교의 그 어떤 신도의 극대화를 위한 거기를 그냥 우리는 눈 감고 입 다물고 있는 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뭔가 우리도 우리 불교도도 세계 불교도든 뭐 어떤 동남아 불교도든 간에 적극적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님께서도 1조억이 든다라고 우리한테 말씀 주셨잖아요. 근데 지금 총무원이 이따가 예산 통과하겠지만 그 일반 예산하고 특별 예산이 1,000억입니다. 합친다고 해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행사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긴 호흡을 가지고 준비를 철저히 해서 할 수 있는 거지. 스님 사후 개인 명의 재산의 종단 출연과 관련한 질의도 나왔습니다. 생전에 취득한 개인 명의 재산은 입적하거나 환속할 경우 종단에 출연하도록 규정돼 있고 자필 유언장을 작성해 총무원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법에서는 유언장 효력이 크지 않아 존경받던 스님이 입적 후 남은 재산이 형제 등에게 상속되고 그 과정에서 문중 스님과 송사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다행히 헌재의 위헌 판정으로 형제 자매 유류분 상속은 어느 정도 방지하겠지만 조카 상속은 해결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과 협의해서 종단 소속 스님들 재산을 원천적으로 종단에 기속하도록 우리 종단에서는 법 개정과 예규 등을 장기적이든 단기적이든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세워서 입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헌법재판소에서 그 유류분 청구에 대해서 그 위헌 소송이 나가지고 그 이제 입법 준비하던 내용들이 그 부분의 상당 부분 반영이 됐다고 해가지고 정책 질의에서 폐사 위기에 몰린 남산 충정사 문제 해결 방안과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쉼터인 나눔의 집 운영 계획을 묻기도 했습니다. 또 경주 남산 열암곡 마이부처님을 참배할 때 내비게이션에 열암곡 주차장을 검색하면 새각골 주차장이 나오고 열암곡 화장실이 부족해 불편을 겪고 있다며 관련 기관과 협의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조계사 일주문 근처에서 진행되고 있는 1인 시위와 개신교의 선교 행위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후반기 의장단과 각 상임 분과위원회를 구성한 제18대 중앙종회. 2년 동안 견제와 협력의 균형추를 어떻게 맞춰 나갈지 주목됩니다. BTN 뉴스 남도우입니다. 불교 발상지 인도가 세계 각국 불교 지도자와 전문가를 초청해 불교 발전과 역할을 모색한 데 이어 이번에는 아시아 불교 지도자들과 담론회장을 펼쳤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드루파디 무르무 인도 대통령이 참석하고 이 시대의 불교의 역할을 천명하는 델리 선언도 발표에 의미를 더했는데요. 지난 6일까지 인도 델리에서 열린 제1회 아시아 불교 정상회의, 이지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제불교연맹 IBC와 인도 정부가 지난 6일까지 이틀 동안 뉴델리에서 제1회 아시아 불교 정상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아시아 32개국 불교 대표가 참가해 처음 열린 이번 대회는 승가 지도자와 학자, 전문가, 실무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전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현대사회 과제에 불교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습니다. 특히 정부를 대표해 드루파티 무르부 인도 대통령이 참가해 회의 개최에 무게를 더했습니다. 드루파티 대통령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에서 이룬 정각을 역사상 유례없는 사건이라며 인도가 불교 발상지라는 데 자부심을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불교를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 국가들이 협력해 불교와 세계 발전을 견인하자며 인도 정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대회 개최 배경을 밝혔습니다. As the theme of the summit has captured it well, we need to discuss the role of Buddha Dharma in strengthening Asia. Indeed, we need to expand the discussion to see how Buddha Dharma can bring peace, real peace, to Asia and to the world, a peace free from not only physical violence. 제1회 아시아 불교 정상회의는 델리 선언을 통해 불교의 역할과 향후 활동에 대한 공동의 목적을 확인했습니다. 델리 선언은 평화와 행복, 조화와 열정을 통해 부처님 가르침을 미래 세대에 전승하고 세계 평화에 기여하자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Here, we believe in strengthening the ties among Asian nations based on the principles of Buddha Dhamma, that is Shila, ethical conduct, Samadhi, which is concentration, and Prajna, which is insight or wisdom. 인도 정부는 델리 선언을 기점으로 세계 평화의 불교의 역할을 모색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은 경전과 문헌 등 소실된 자료를 복원하는 데 재정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불교 지도자와 언론인 등 세계 각국 불교 전문가를 한자리에 모은 데 이어 아시아 불교 정상과 자리를 마련한 인도 정부는 불교의 발상지로 불교 복원과 부흥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지난해 한류 수출액이 19조 5,400억 원으로 한류가 주요 수출 산업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는 가운데 조계종립 동국대학교도 미래 먹거리와 시대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류를 전문적으로 연구 개발하기 위한 기관을 만들고 전문가를 초청해 첫 학술 토론회장도 열었습니다. 배수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범국민적 사랑을 받은 TV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 기획자이자 현재 113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 태호를 운영하는 김태호 대표 프로듀서와의 대담에 청중들이 귀를 기울입니다. 2008년 무한도전이 방영되던 당시 김 PD는 이직을 고민하며 유럽에 방문했는데 지하철역에서 3명의 외국인이 쫓아와 인터넷에 퍼지고 있는 무한도전을 보여준 일화를 설명했습니다. 온 힘을 다해 제작한 작품이 9개 국어로 번역돼 단 하루 만에 세계로 공유되고 있음을 직접 체험하고 모든 것은 다 마음이 만든다는 일체 유심조 사상을 떠올렸다고 회상했습니다. 저한테 뭐 유재석 씨 결혼해서 잘 사냐, 뭐 강명수 씨 건강 괜찮냐 이런 얘기를 물어보는데 원효 대사의 해골물처럼 아 내가 왜 그동안 했던 콘텐츠를 다 버리고 여기 와서 새로 시작할 생각을 했을까. 한류학 정립의 필요성을 느낀 동국대가 1년의 준비 과정을 거쳐 지난 7월 한류 융합 학술원을 개원하고 지난 1일 이를 기념하는 담론회장을 마련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태호 대표 프로듀서는 K예능의 현장에서 무한한 도전을 하다를 주제로 자신의 경험담을 소개했습니다. 윤지용 동국대 총장은 불교학과 사회학, 연극영화학 등이 이 시대 한류 문화 콘텐츠로 새롭게 재탄생할 수 있도록 가교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한류를 본격적으로 좀 연구하고 가르칠 수 있는 시스템을 이번 기회에 만들어 놓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몸집도 키워가고 양적으로 질적으로 좋은 분들을 많이 영입을 해서 국내를 대표하는 혹은 세계적인 전 MBC PD이자 초대 한류융합학술원 원장인 정길화 박사는 한류가 그저 이론에 불과하다는 학계의 지적을 넘어 세계적인 학문으로 거듭나길 기대했습니다. 한류로는 무승하였으나 본격적인 한류 학예 단계는 이르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론 수준에 머물러 있는 한류에 대한 학문적 연구와 담론을 학으로 심화, 확장해 세계적인 접근을 모색할 것을 기대합니다. 누가 한류를 만들었는가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 부산대 예술문화영상학과 전종훈 교수는 개인의 상상력을 펼칠 수 있는 민주적인 국가의 확립이 한류 확산의 초석을 다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한류는 질적 성장에 집중해 창의적인 콘텐츠를 모색해 나아가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한류라는 말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요? 양적인 성장, 영토의 확대 이런 시대는 끝났거든요. 이제는 질적 성숙의 과제가 주어져 있는 거고요. 현재 동국대 한류융합학술원이 그 지점에 초점을 맞추셔야 된다. 장안의 화제, 넷플릭스 서바이벌 프로그램 흑백 요리사 기획자 김학민 PD와 브라질 출신 방송인 카를로스 고리토 등이 참여한 토론도 열렸습니다. 동국대는 내년 하반기를 목표로 한류학 대학원을 개설해 연구 지평을 넓혀 K 콘텐츠 모색에 매진할 계획입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범어사가 계산조 의상대사와 역대 조사 스님을 기리는 영다례를 봉행했습니다. 금정총림 범어사는 어제 보제로에서 주지 정호 스님, 강주 용학 스님, 율원장 원창 스님, 신행 단체장들이 동참한 가운데 영다례를 봉행하고 의상대사의 창건 정신과 가르침을 되새겼습니다. 주지 정호 스님은 계산조 의상대사와 역대 조사 스님의 가르침이 계셨기에 지금의 범어사가 있는 것이라며 그 뜻을 이어 선찰대본산의 위상에 맞게 선 수행가풍을 알리는 데 정진하고 부처님법을 전하는 데 매진해주길 당부했습니다. 이날 달에는 상단불공, 헌향과 헌다,
헌화 등으로 계산조와 조사 스님의 원력을 기렸습니다. 양주 회암사, 여주 고달사와 더불어 고려시대 3대 사찰이었던 안성 봉업사지의 역사 문화적 가치를 조명하는 장이 안성시와 국가유산청 주최로 열렸습니다. 봉업사는 고려태조 왕건의 어진을 보관한 사찰로 올해 6월 국가유산사적에 지정됐습니다. 양유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6월 국가유산 사적 제575호로 지정된 안성 봉업사지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문화적 가치를 조명하는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국가유산청과 안성시가 안성중앙도서관에서 안성봉업사지 국가유산 사적 지정을 기념해 학술회장을 열었습니다. 고려시대 경기도 3대 사찰로 꼽히는 안성봉업사는 고려 태조 왕건의 어진을 봉안한 진전사찰로 왕실의 불교신앙과 왕권 강화 정책을 보여주는 중요한 유적입니다. 봉업사지를 불교 문화사적 관점에서 조명한 정재규 국가유산청 전문위원은 봉업사의 모신 불상을 주제로 발표해 흥미를 끌었습니다. 이렇게 추정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기록에서 비로자나불의 조성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들이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왕권 강화에 기여했던 화엄종과 법상종의 주불인 비로자나불을 주불전에 모셨을 거라는 추측입니다. 이어 김종길 한백문화재연구원은 안성봉업사의 입지에 주목했습니다. 현재 안성봉업사지가 자리하고 있는 안성시 죽산면 죽산리 일대에는 고려시대 때 죽주라는 지명의 교통요충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려 광종은 죽주 입지의 중요성을 명확히 간파하고 있었고 죽주와 충주 세력을 기반으로 진천과 청주, 광주 세력까지 견제하기 위해 봉업사를 창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봉업사가 위치하고 있는 죽주를 중심으로 충주, 진천, 청주에 있는 그 지방 호족 세력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 이제 죽주 지역, 지금의 죽산리 일대를 거점으로 해서 봉업사를 창건해서 그 견제하고 강화했던 걸로 지금 전해져 있고. 학술 대회에 앞서 김보라 안성시장과 이종희 국가유산청 문화유산국장은 안성봉업사지는 국가유산청 출범 이후 지정한 첫 사적으로 지역 주민과 공생하는 유산으로 보존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렇게 하면 현대화하고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삶에도 도움이 될까, 이제 이런 방향으로 문화유산들을 갖고 나가고 또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하는 게 요즘의 방향입니다. 이 안성 봉업사지는 저희가 국가유산청이 되면서 처음으로 지정한 사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저희랑 안성시가 함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으로 키워나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술대회는 안성봉업사지의 국가유산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향후 체계적인 보존 관리 및 활용에 대한 논의의 장으로 의미가 컸습니다. 봉업사지는 고려시대 불교와 왕권의 관계를 조명하는 또 하나의 이정표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포교와 교육, 역경, 종단개혁에 앞장선 석주당 정일대종사 20주기 추모달해제가 봉행됐습니다. 석주당 정일대종사 문도회는 지난 3일 아산 보문사에서 전 통도사주지 정우스님, 전 동화사주지 성문스님, 전 조계종 어장 원명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스님의 삶과 사상을 기렸습니다. 정우스님은 하심과 인욕이 참수행이라 하신 가르침을 닮아가도록 노력하자고 전했습니다. 문도 대표 송은 스님은 유훈을 잘 받들어 더욱 정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석주 스님은 조계종 제7대 총무원장과 중앙승가대 초대학장, 선학원 이사장 등을 역임했으며 8만대장경 환구라 등에 매진하다 2004년 범납 81년, 세수 95세로 원적에 들었습니다.
11월 8일 금요일 BTN 7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